지금 옵토가 뭘 보고 있을까요? 옵토 앞에 보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옵토입니다. 옵토 지금 무슨 상황인가 보고 있었죠? 예. 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뭘까요? 자동차 서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떤 사고인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자, 갑니다. 대화 내용은 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소리를 좀 줄여 볼까요?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을 굳이 들을 필요 없고요. 일부러 소리를 좀 줄여서 저 소리 좀 들려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네, 저기서 뭐야? 뭐지? 사람이네. 아이고. 어디 다치셨어요? 네. 아이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이고. 네네. 아이고, 죄송해요.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서, 네, 차에서 이제 내립니다. 네. 아이고. 자, 여기서, 사고가 어떻게 났을까요? 사고가.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고, 죄송합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어떤 사고냐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자, 여기에서 차를 이제 세울 건데요. 저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여기. 까만 옷 입은, 여기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발이? 인도 턱 조금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들어가다가, 예, 참. 아이고, 어머.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내용, 요 상황. 그러니까, 요렇게 차를 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요거. 옵토 미안해요. 머리 좀 지나갈게. 그래. 여기 요거. 요렇게 부딪힌 거예요. 요 사이드 미러에. 자, 이 사이드 미러 접힌다, 안 접힌다? 접힌다? 옛날 건 안 접혔대요. 요렇게 생긴, 이게 뭐라 그래요? 뭐, 프론티어 트럭이라 그러나? 네. 이 트럭이 옛날 건 안 접혔는데 지금 건 접힌대요. 승용차처럼 스르륵 접힌대요. 네. 이렇게 생긴 트럭입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인도 침범 사고라는 거예요. 인도 침범 사고. 경찰이 뭐라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어, 1차로에서 2차로로 바꿔서 정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봉고 3, 더블캡, 4륜 트럭. 하여튼 나는 저렇게 생긴 다 봉고 트럭이라고 생각해. 똑같아요. 네. 자, 다른 1톤 트럭에 비해서 높게서 출고됐습니다. 아주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거의 정지한 동시에 퉁 소리가 났어요. 오른쪽을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딪힌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고가 대인 사고 처음이라서 당황한 상황이었지만 내려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명함을 드리면서 병원으로 가자고 요청을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 뒤로도 불안해서 계속 병원 가자고 요청을 드렸지만 가서 나중에 연락하겠다 하고선 다음 날에 병원에 왔다고 해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피해자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부분이라도 인도에 있어도 인도 침범이 된다 해서 알겠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치 12주가 나왔대요. 척추 3번, 4번, 8번이 나오는지 12주가 나오려면 척추 골절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심지어 조사관님도 같은 말 해주셨지만 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분명히 왼쪽 어깨나 팔 팔의 왼쪽 부분, 뭐 등 부분, 툭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날 골절이 되고, 그리고 그날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이 보조기 차고 3개월 이상 병원에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첫째, 인도 침범 사고가 될까요? 전 될 거는 같은데요. 왜? 이유가 뭐야? 일단적으로 그 차의 일부분이 더 넘어가서 인도를 침범해서 친 거기 때문에 전 될 것 같아요. 중앙선 침범도 바퀴가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체 일부분이라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는데 물건에다가
마지막 zet 하면서 뭘 이렇게 옆으로 싣고 가다 지나가는 차 딱 때렸어요. 그것도 중앙 침범이야? 오호. 내 물건 실링 실은 내 차의 차체나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차체 일부라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 나서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 안 올라가더라도 버스나 또는 집차 같은 거 옆에 이렇게 막 사이드 미러 이만큼 튀어나와 있잖아요. 코끼리기처럼. 그걸로 이 인도에 서 있는 사람 때리면 인도 침범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이드 미러가 인도를 침범했나요? 아니면은 인도 위에 있는 사람이 인도 턱 쪽으로 있어 몸이 차도 쪽으로 나온 건가요? 만약에 사이드 미러가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 침범사가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사이드 미러 침범하지 않는데 인도 위에 있는 사람이 몸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인도 침범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척추골절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 그러세요. 348번님이 흉추를 뜻하나요? 그리고 사고 직후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흉추인지 경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흉추가 어디야? 흉추? 흉추가 어디야? 가슴 쪽? 그렇지, 가슴흉자지, 가슴흉자. 등뼈. 등뼈. 목뼈는 경추, 등뼈는 흉추, 그다음에 허리뼈는 요추. 요추. 근데 이 경추나 요추를 많이 다치죠. 뒤에서 들이받으면. 흉추는 딱 이렇게 이게 몸이 받쳐주고 있어갖고 흉추는 또 뼈가 좀 딱딱해서 굽어지지가 않아요. 굽어지는데 잘 다치는 거예요. 허리 굽어지잖아, 그지? 네. 경추 굽어지는데 잘 다치는 거고요. 흉추는 안 굽어지잖아요. 등병도 할 때 조금만 굽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다칩니다. 대신 금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금이 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정도가 금이 갈까 안 갈까? 사이드 미러 접혔대. 접힌 정도. 사이드 미러 접혔습니다. 자, 여기에 사이드 미러는 정차와 동시에 부딪힌 건 맞지만 부딪힌 건 맞게 접혔습니다. 근데 제 차는 다른 차가 다르게 신형이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도 쉽게 접힙니다. 그거죠. 세게 그냥 안 접히고 톡 때린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부딪히더라도 팔 부분에 부딪혔을 것 같은데, 그지? 그죠. 예.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그리고 추가로요 그 피해자 여성분이 튕기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방 영상 대화를 들어본다면 아실 거예요. 뭐가 치나 했더니 백미러가 친 거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선 3, 4, 8번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경추가 아니고 흉추일 겁니다. 왜냐면 경추는 7번까지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흉추 1번을 경추 8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흉추 3, 4, 8번이라고 그러면 3, 4, 8번은 흉추일 것 같은데요. 거기 잘 골절 안 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침하다가도 저 척추 내려앉는 경우 있어. 예, 들어봤지? 예, 들어봤어요. 노인들. 예. 탁 기침에 탁 하다 보면 이게 척추가 압박골절 짭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사고 때문에 골절된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골절됐었던 건지 그 전에 골절됐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턱 부딪히니까 그 병원에 가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골절됐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보조기 차세요. 그래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MRI 찍어보나요? 아니 MRI 신경 같은 거 보는 거래. 예. 스캐닝 한다는 말이지. 스캔. 스캔. 예. 스캔이 뭐야? 쭈르륵 예. 스캔한다 그러지? 네. 뼈를 스캔하면은요, 뼈를 보면은 이게 예전에 부러진 건지 최근에 부러진 건지를 알 수 있대요. 예전에 부러진 진구성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신선성 골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스캔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뼈가 노인들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그래서 뼈가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기침하다가도 뼈가 주저앉는 게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사고와 무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고와 이미 예전부터 안 좋았던 것이 이번 사고로 톡 치니까 그게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왕주 90% 이상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인도 침범 사고로 12주 진단이면은 벌금 엄청 나옵니다. 벌금 1주당 50만 원, 600만 원이고요. 30만 원 하더라도 한 400만 원 되잖아요. 벌금 500만 원 근처 나올 사건이에요. 그런데 억울하죠. 톡 쳤는데 보통 괜찮아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인도 침범 사고로 12주 진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와도 한 2주 진단이 적당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보험사 직원한테 상대편에 근데 진료 기록 그냥 안 보여줘요. 진료 기록 자 부인과 진료 기록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개인 정보. 이거 어떻게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아니요, 저희는
아픈 데가 없어서.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의 동의 없이면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못 봅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지. 어제 뉴스 봤어 혹시? 아니요. 저 누가 교통사고를 내갖고 의식이 없어. 네. 그래서 술 마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호흡을 못하잖아. 의식이 없으니까 체열을 했어요. 체열을 그 동생한테 동생의 동의를 받아서 체열했어. 0.331%. 우와 술 엄청 마신 거죠. 그거 3.31%. 벌금 어떻게 얼마 나왔을까?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 불법 체열. 무죄. 0점 없이 어떻게 내 피를 내 뽑아요. 이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동생의 동의, 가족의 동의 받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준인 거죠. 그래서 무죄 나왔어요, 무죄. 음주는 뻔해, 확실해요. 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수에서 체열에 대해서 혈액에 대해서 0.331% 그거는 이 썩은 거 갖다가 한 거다. 이게 썩은 증거. 위법 수준은 썩은 증거입니다. 썩은 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진료 기록 보여주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본인한테 어차피 나중에 보상해 주려면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야 돼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그래야 이 사람에게 기왕증이 있니 없니 소득이 얼마니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그걸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진료 기록을 검토해 갖고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보험사 지금 보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서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의학적으로 뭐 좀 아는 것 같죠. 그치? 많이 아시던데요? 저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4분의 3은 부상사고거든요. 부상사고가 그냥 입원만 하고 어디 조금만 이렇게 좀 접질리 이런 소송 못해요. 전부 다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는 식물인간도 있고 사지마비도 있고 하반신마비도 있고 어깨가 되게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관절염도 있고 강직도 있고 전부 다 그런 장애에 대해서 신체 감정서가 필요해요. 신체 감정서 제가 한 15,000 정도 검토를 하고 소송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다쳤다면 장애가 얼마다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대충 거의가 대충이 아니라 거의 맞춰요. 거의. 예. 그리고 제가 먼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 나오면 제가 생각했던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장애가 얼마인지 그러고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의사가 하는 부분이죠. 소송하면은 담당 판사가 지정해주는 대학병원의 의사한테 신체 감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땐 이건 글쎄요. 뭐 장애 확실하다 그러면 장애 안 넣을 건 저는 확실히 알아요. 보통 장애 진단서 가져와서 나보고 소송해달래 무조건 되고 자 이만큼 장애가 있는데 보험사는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소송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장애 진단서에 절반 준다는 거죠. 그냥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장인도 받는데 이거 병원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면 인정 안 해줘요. 대학교에서 하는데 대학병원이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 해당 안 되겠는데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진짜 장애가 크게 인정될지 안 될지 불투명할 때는 그때는 항상 보험사 주겠다는 액수가 얼마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장애가 제일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비교해서 손해보지 않을 때 소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리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명확할 때가 있어요. 장애가 분명히 확실할 때.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이런 거는 장애가 확실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영구장애가 나올지 한시장애가 나올지 또는 장애가 30% 나올지 그중에 반만 인정될지 그런 부분은 신체 감정을 받아봐야만 됩니다. 자, 1번 사고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차를 오른쪽으로 붙일 때도 너무 인도 쪽에 붙이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인도 침범사고 12주 진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차 세울 때 좀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바짝 붙이지 말고 옆으로 오토바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까지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붙여도 되죠. 오늘 마치 뭐 메디컬 드라마 같네요. 의학 채널 한 것 같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